크게 삐든 작게 삐든 10회가 넘어가면 진단명이 정거비인대 10회 이상 파열, 이게 아니에요. 쉽다, 빠르다, 정확하다, 낭만 닥터스 깐돌이와 우리 이태훈 원장님이 네. 진행합니다. 제가 오늘 퀴즈 하나 내볼까요? 퀴즈? 네. 웬만한 건 제가 다 맞출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살면서 한 번씩 경험하는 외상, 거의 제가 볼 때는 99.9%? 다 외상해봤죠. 현금 없을 땐 다 외상하죠. 그 외상 말고요. 트라우마, 손상, 외상, 그런 다쳐본 것 중에. 그러니까 신체 부위네. 그렇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목? 머리, 어깨, 무릎, 발. 발목. 발목? 그렇죠. 접지른다고 그러잖아요. 접지른다, 염좌, 다 같은 말이에요. 삐고 접지르는 거 염좌라고 그래, 염좌. 그렇죠. 발목 염좌면 그러면 염증 염자에다가 앉을줄 뭐 여기에 염좌? 염증이 생겨서 앉아버리는 염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꺾이고 삐고 이런 것들을 그걸 염좌라고요? 염좌라 그러고. 어쨌든 제가 오늘 중요하니까 이 주제를 갖고 왔겠죠? 저도 진짜 뭐 배드민턴 치고 하다가 몇십 번을 다 접질렀는데 맞습니다. 발목 삐가지고 병원 가고 그러는 건 좀 오바예요. 이 사람 받아. 아니 발목 삔 거나 손목 삔 거나 이런 것들은 대충 붕대 감고 쉬면은 낫잖아요. 아니 구독자 여러분, 발목 삔 거 가지고 이렇게 대수롭게 그래요? 한번 드러나 보죠. 예? 발목 염좌 무시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발목 염좌 같지만 나중에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저기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 태풍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발목 염좌를 알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도 생각을 이거 해보셔야 벌써 돼요. 발목 염좌인데 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이걸 얘기를 해요? 자, 일단 무슨 말이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발목은 경골과 비골이 이렇게 격자로 이루어져 있고, 잠깐 경골하고 비골 설명해 주세요. 아랫다리가 두 개예요. 두 개로 돼 있죠. 얇은 게 비골, 두꺼운 게 경골.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비골, 경골. 안쪽으로 오는 게 경골, 바깥쪽으로 오는 게 비골인데 지금 끝에 보면 다 이렇게 조금씩 휘어져 있죠. 그렇죠. 이걸 격자라 그래요. 이렇게 격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그 안에 이런 거골, 부드러운 거골이 들어와 있어요. 격자 안에 거골이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거골이. 네. 근데 우리 거골은 내측이 반경이 이게 안쪽이. 네, 요렇고 요 바깥쪽이 반경이 이렇게 커요.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기 때문에 발이 움직일 때 요렇게 가요. 약간 회전이 있겠죠. 내회전, 내전. 그러니까 안쪽 회전, 그걸 내전이라고 예, 해요. 이렇게 가는 게 내전, 돌아가는 게 내회전.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걸 발이라고 봤을 때 발이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내리게 틀어지겠죠. 되면 요렇게 그렇죠, 가죠. 그렇죠. 다들 자기 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돌아요 이게. 이렇게 돌죠. 그러면 이 내회전 되려는 힘 때문에 뭔가 잘못 걸렸을 때 이렇게 그렇죠. 꺾여버리죠. 이게 접지르는 거. 외측 인대가 다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이 왜 그렇게 만들어놨죠 우리를? 발을 그냥 이렇게만 하게 되면 토오프라고 해서 지면을 발을 탁 치고 추진을 받고 걸어가려는 그 힘을 못 받게 돼요. 이렇게만 똑바로 돼요. 걸으면 네네.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다. 네, 틀어져서 이렇게 해야 양 발을 이렇게 쓰면서 앞으로 걷게끔. 그렇죠. 신이 우리를 불안전하게 만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또 원리가 있네. 요 외측 인대는 그래서 요 내전과 내회전 저항에 이겨주는 외측 인대가 되게 세게 존재를 해요. 버텨줘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역학 때문에 발목을 자꾸 삐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격자 안에 들어가 있다 했죠. 네. 이 골성 지지대만으로는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골성 지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절을 이룰 때 뼈적인 지지대가 있고 인대 지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성 지지대, 뼈로 지지하는 거. 지금 이 격자는 골성 지지대예요. 뼈로 이루어지는.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이게 불안하다. 야, 옆에 인대를 막 만들어. 그래서 내측에는 델토이드라고 하는 내측 인대를 슈퍼피셜과 딥. 설명하세요 이제. 천층과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측 인대에는 안쪽 인대, 심층과 천층. 깊은 데와 얕은 데. 그렇죠. 심층은 요 안에 있어요. 거골과 요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막. 심층. 그래서 안 보여. 예. 근데 표층은 이 뼈, 요 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렇게 붙어요. 그게 표층. 네, 표층. 내측 인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외측 인대는 좀 달라요. 바깥쪽 인대. 표층, 심층이 아니라 그냥 다 심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층, 심층이라는 구분은 잘 안 하고요. 해부학적 용어를 쓰게 돼요. 자, 여기가 거골의 그렇죠. 이렇게. 바깥쪽 부분 여기서 시작을 해서 비골의 앞쪽. 이게 비골이니까 비골 앞쪽. 비골 앞쪽 이렇게. 그게 인대죠 지금 인대. 그렇죠. 요것을 뭐라고요? 전거비인대. 전거. 앞전자에 거골거자 비골비.
앞전자에 거골 거자에다가 비골 비자를 해가지고 전겁이. 전겁이. 아시겠죠? 전겁이인데. 자, 이게 비골비자, 종골 종자. 네. 그래서 종비인데. 요거. 네. 그리고 거골의 뒤쪽에 비골과 연결해줘서 후겁이인데. 아. 뒤후, 거골거, 비골비, 후겁이인데. 이제 알아서 잘 설명해 주시네, 아무래도. 그죠? 예? 외측인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발목을 뺐을 때 이 앞쪽 부분만 붓고 아프냐면 얘가 70%를 담당해요. 그리고 얘가 20% 담당해요. 종비인대가. 그리고 이 후겁이인대가 10% 담당. 많이 심한 사람들은 저희가 MRI를 찍잖아요. 이 정겁이인대만 다쳤을 때를 MRI 1 그레이드 1, 종비인대와 정겁이인대가 나누었을 때 MRI 그레이드 2, 그다음에 이 세 개가 다 같이 나왔을 때가 MRI 그레이드 3. 그래서 발목 염좌도 이렇게 적게 뺐을 때와 크게 뺐을 때 이렇게 중요성이 나눠질 정도로 이렇게 그레이드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겁이인대가 제일 중요하게 되고요. 이 전겁이인대를 잘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꾸 발목을 삐다가 이 전겁이인대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지거나 더 심해져서 이렇게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져 버린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외측 지지대가 없어버리면 거기가 그냥 헐러덩 거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낭창낭창 하다가 이 거골의 내측이 요 위에 있는 경골을 파고 들어가. 그래서 발목이 완전히 이렇게 휙 꺾어버려요. 그러면 너무 심각한 관절염이 오면서 나중에 인공관절이나 발목 유압술 같은 발목 유압술은 뭐예요? 발목을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지금 이 모형처럼 안 움직여. 아니, 이렇게 겁을 주고 그래. 발목 좀 폈다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말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또 그러냐면 자, 종비인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치게 되면 이렇게 삐져. 별로 이렇게 심하게 안 다쳤는데 왜 내가 기부스를 해야 돼? 이런 분들 있어요. 발목을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찢어진 인대가 모아지죠? 모아지죠?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늘어나겠죠? 찢어진 인대가 늘어나죠 지금? 붙죠? 늘어나죠. 근데 기부스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놀아. 원장님도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요 얘기해도 받지도 않아, 이제. 인대가 이렇게 모아주면 기부스를 3, 4일 하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붙어버려요. 3, 4일. 심하게 되면 1주, 2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뺐을 때 바로 병원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얘가 붙으려고 하는데 또 움직여. 붙으려고 하는데 또 움직여. 이렇게 붙어버려요. 근데 인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지면 내외전과 내전의 저항성을 갖는 그 힘을 더 갖겠어요? 못 갖겠어요? 더 작은 힘에도 삐겠죠? 인대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정겁이 인대가 10회 이상 삐셨나요? 했을 때 크게 삐든 작게 삐든 10회가 넘어가면 진단명이 정겁이 인대 10회 이상 파열. 이게 아니에요.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라는 새로운 질환명이 생겨요. 다시요? 만성 족관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만성 발목 관절 발목 관절. 아야. CAI라는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라는 새로운 질환. 질환? 외상이 아니라 병. 그래서 저희가 얼른 이렇게 아플 때는 보조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기부스를 며칠이라도 더 해주는 게 근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그렇지만 발목을 위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 할애해 줄 수 있잖아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 라이스. RIC, 라이스 쌀? 맞아요, 쌀. 철자는 같은데 RICE가 다 대표 앞 글자만 딴 거예요. R이 rest, 쉬다. 쉬다, 휴식. 쉬다. I는 아이싱, 차갑게 얼음찜질. 그다음에 C, C, compression. 압박? 여기를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모를 텐데. 에듀케이션? 엘리베이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발목을 심장보다 높게, 그리고 컴프레션, 그다음에 아이싱 이렇게 해주면 붓기가 빨리 가라앉고 인대가 종창이 사라지면서 더 잘 붙는 종창은 환경을. 뭐예요, 종창? 붓기. 붓기. 네, 붓기가 빠지면은 빨리 붙어요. 그래서 엘리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모든 치료는 그렇게 라이스를 하고 숏넥 스플린트라고 하는 단하지 뭐예요, 쇼네? 단하지 반기부스, 짧은 다리 반기부스. 그 단하지 반기. 네네. 숏레그 스플린트를 통해서 늘어졌던 인대가 다시 붙게 되는 거죠. 나비 효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발목 살짝 하나 삔 것 때문에 지금 족관절 불안정증 왔죠? 그러다가 관절염 왔죠? 그러다가 발목 유압술, 인공관절 왔죠? 발목 인공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죠. 하중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발목 인공관절은 잘 써봐야 10년. 에이? 40대나 50대 때 관절염이 많아요, 발목은. 그분들 어쩔 수 없이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10년 후에 또 수술해야 돼요.
근데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재치환술, 다시 치환술을 할 때 다시 바꾼다? 예, 엄청 결과가 안 좋고 아. 수술 후 통증에 대한 만족도도 안 좋고 재활도 길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고 관절염이 오더라도 늦게 와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인공관절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열을 내면서 아니 그 발목 염좌가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이게 나비 효과를 설명한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가 이제 저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내려놓고. 이쪽으로.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만 욕먹어요 이게 자세가 지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설명이 필요하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까 그게 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에 진짜? 대한 설명 못 했잖아. 자, 제일 유명한 관절염 이름이 뭐예요? 퇴. 퇴행성? 그렇죠. 퇴행성 무릎 관절염, 퇴행성 고관절. 많이 쓰다 보니까 생겨나는 닳고 달아가지고? 생기는 게 퇴행성. 퇴행성 관절염. 예. 정형외과에는 모든 거의 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을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통칭되는 건데 발목에서만큼은 발목 관절염. 퇴행성이 아니고? 발목 퇴행성이란 말을 안 써요. 물론 발목 퇴행성 관절염도 있어요. 발목 자체의 연골이 연화증이라고 해서 연골 자체가 약해서 거기가 닳고 닳아버려서 발목 퇴행성 관절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건 아니고 보통 대부분은 외상부터 시작해서 외측 인대가 먼저 다치고 오는 외상성 관절염이 더 많아서 그냥 관절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표현을 그러면 썼던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긴 설명을 했는데 지금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그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후라이로 해요? 후라이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뭐 무슨 얘기니까 발목 염좌에서는 일단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치료를 해야 된다. 치료를 잘 해야 된다. 잘못하면 인공관절까지 가버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다치면 병원을 간다. 그리고 RICE 세라피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대로 된 이니셜 치료를 잘 못 받았다. 불안정증이 왔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은 외측 인대 봉합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해주면 돼요. 보통은 이 남아있는 잔존하는 인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인대들이 이렇게 늘어져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살살살 정리를 해주고 여기다가 실을 박아요. 수처 앵커라는 실을 뼈에 박을 수가 있어요. 실을 여기다가 비골에다가. 그러면 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통과를 다 시켜요. 꼬매는 거네 그러면? 네, 꼬매서 쭉쭉 자기네 그 잡아당겨서? 한 쌍씩 잡아당기면 얘가 쭉 늘어나서 여기 와서 딱 붙어요. 이걸 외측 인대 봉합술. 외측 인대 봉합술. 외측 인대 봉합술. 저쪽 구석에 가 있던 눌려 있던 인대를 끌고 와서 다시 뼈에 붙이는 외측 인대 봉합술을 하거나 또는 저는 수술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면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좋게 만들고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발목 강화 운동이라든지 밴드를 이용한 발목 강화 운동을 하면 60-70%는 또 회복이 돼요. 그렇지만 겁주고 걱정하지 말래요 지금. 그죠? 관절염과 인공관절.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니까 열을 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가 나오면 제가 일단 존경스럽다니까요. 왜냐면 이걸 친절하게 설명 잘 못 들어요 어디 병원 가면. 근데 이 프로에서만큼은 마음껏 궁금한 거 다. 제가 선배님 안 만나고 몰래 저희 도서관 다녀서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말을 좀 더듬더라도 수술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발목 염좌 이거 우습게 봤는데 네. 그런 문제가 아니네. 심각하네. 맞습니다. 나중에 정말 인공관절 수술하고 막 관절염 오고 그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나비 효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유익한 시간 됐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구독, 또? 좋아요, 또? 알림 설정 어떻게 해? 부탁드립니다. 부탁해. 죽고 잡냐?